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의 메디컬 스토리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특별히 워낙에 달라스가 온도가 변죽스럽기는 한데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감기 환자가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판에 또 기승을 부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날씨가 자꾸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감기 환자가 3월 이 정도면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예, 아직도 많이 오고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텐데요. 이번 주에 이번 달에 또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실 그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두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통이라고 방지했다가 뇌출혈이었던 환자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두통인데 뭐 두통이다 생각하고 내버려 뒀는데 뇌암인 환자도 있고. 근데 이제 두통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맞아요. 예,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두통은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떤 두통은 내버려 둬도 되고 어떤 두통은 꼭 이제 병원에 가고 진료를 받아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두통을 늘 달고 살기 때문에 친구같이 여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일반 두통약을 먹고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 10%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두통일 가능성이 있어요. 10% 정도가요. 그래서 이제 두통은 그냥 뇌에 생기는 모든 통증을 다 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인구의 90% 이상은 두통을 앓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흔해요. 네. 근데 이 두통을 크게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종류로요. 예. 그래서 이제 1차성 두통은 특별하게 의사들이 원인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뭐 크게 죽고 사는 거에 영향은 없고 그냥 이제 삶이 괴롭고 저기 아픈 거지 이게 뭐 크게 위험한 건 아니고 네. 이제 2차성 두통이라는 거는 원인이 있어서 진단을 하면 진단이 되고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치료를 안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을 때 그때를 2차성 두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원장님.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반적인 1차성 두통은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런데 이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것이 2차성 두통으로 옮겨가기도 하나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성 두통의 가장 대표적인 게 편두통이거든요. 네, 맞아요. 마이그레인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마이그레인 환자들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보통 마이그레인 그 편두통 두통 환자가 아닌 분보다 한 3배, 4배까지 굉장히 높네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성 두통이 2차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죠. 아, 있네요. 그래서 이제 1차성 그러면 이제 원인을 특별하게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증상에 따라 갖고 이제 여러 가지로 두통의 종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1차성만 아주 세분해서 만들어진 건 한 200몇 가지가 돼요. 종류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저는 한 10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아주 이렇게 세분하게 이제 모든 원인을 찾아서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크게 뭉뚱그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저기 편두통. 네, 편두통. 그다음에 이제 긴장성 두통. 음. 그리고 난 다음에 클러스터 헤라키라고 뭐 군발성 두통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장 괴로운 게 편두통. 아, 맞아요. 예. 이 편두통 앓고 계신 분들 보면 늘 인상이 찡그려져 있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좀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편두통은 이제 유전인 경향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한 60%는 유전에 의한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편두통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가족 중에서 편두통을 앓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이 편두통 환자는 전혀 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 뇌 피질에 가장 겉에 싸고 있는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예민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탁 건드리기만 해도 바바바박
이렇게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자극을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편두통. 근데 이제 편견, 뭐 편두통 뭐 이러잖아요. 네네. 편내. 근데 한쪽만 아프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편두통이 뭐 오른쪽에 올 수도 있고 왼쪽에 올 수도 있고 같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 그 말 자체는 한쪽 뇌가 아픈데 그것만 꼭 편두통이라 그러지 않고 마이그레인 그러죠. 네. 이제 두 쪽이 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인 이 편두통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의 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아,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성별에도 차이가 있는가? 예.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쉽게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마이그레인을 앓는 남자는 한 3.5%, 여자는 9%. 진짜 그러니까 3배나 세 배 넘네요. 정도나 많죠. 어. 그리고 인구의 9%라는 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예. 네, 거의 10%에 가까운 거니까요. 이제 이 마이그레인도 이 편두통도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하나는 이제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 네.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 이게 이제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편두통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눈이 반반 보인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이게 그냥 짜증나게 이제 왜 그냥 보통은 평상시에는 이 냄새가 받아가 안 됐는데 네네. 이 냄새가 굉장히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렇게 소리가 조그마한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 반응을 한다든지 아, 그러니까 모든 오감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쵸? 거군요. 예, 그 중에서 뭐 한두 개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편두통이 나타나기 전에 거의 졸도처럼 까무라치기도 해요. 네? 심각하네요. 예, 이렇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이분들이 내가 지금 편두통이 오게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또 이제 우리가 만성 편두통이라 그러면 뭐 몇 년씩 이렇게 된 거를 만성 편두통이라 그러지 않고 네. 한 달에 15일 이상 편두통을 앓을 때 아, 절반 이상 앓을 그치? 때. 그럴 때를 이제 만성 편두통이다. 뭐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6254님께서요. 저도 네. 주기적으로 편두통이 오고 뒷목에 뻐근함이 있어서 2주 정도 간격으로 에드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도 만성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당신은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네. 꼭 이렇게 기존에 다른 내 질환이 없을 때를 얘기를 해요. 질환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것이 없을 때. 이런 증상만을 갖고 편두통이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렇게 내 암이 있어서도 편두통 같은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씩 가다가 내 혈관이 수축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피가 그쪽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그럴 때 편두통이 이제 생기고. 이렇게 이제 발작 쪽으로 주기적으로 혈관이 갑자기 이렇게 수축을 해갖고 그 당시에 혈관이 이렇게 내려 안 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편두통을 검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려 그러면 네. 병원에서 이것저것 저희들이 검사를 해요. 아, 편두통 검사를 또 하나요? 예, 해갖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때 편두통 증상이 이럴 때를 편두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는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게 이제 편두통이 아니라 네. 이렇게 긴장성 두통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아, 또 다른 두통의 한 그쵸? 종류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편두통은 편두통을 가지고 있으면 뭐 걸어 다니고 이렇게 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이 안 돼요. 너무 안 될 아파서. 정도로. 예, 너무 아파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근데, 저희가 예. 또 다른 그 두통들의 종류에 대해서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예.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요,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 나오셔서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편두통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2차성 두통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두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치료법은 있는 건가요? 예, 요즘에는 편두통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방 치료를 해요. 예방 치료. 네. 아, 요새는 진짜 예방의학 이런 말이 참 예.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편두통이 이렇게 한 번씩 오면 너무 이렇게 이제
머리가 아픈데 타이레놀 하나 먹고 에드벨 하나 먹고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편두통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인제 아주 힘들거든요. 그냥 뭐 음. 꼼짝을 못 해요. 그리고 어.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이 너무 싫어서 깜깜하게 뒤집어 쓰고 그냥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네네. 그런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이 거의 안 돼요. 한동안은. 그 네. 편두통을 앓을 동안은. 그래서 편두통 그 택이라 그러죠. 편두통이 오지 않게끔 이 약을 먹어서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안 생기게 아. 아니면 훨씬 생기는 횟수가 적게. 네. 그렇다면 지금 음. 원장님께서 예방 치료를 하는 목적에서 생기기 전에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환자들 중에 약간 전조 증상을 보였던 환자들 위주로 그렇게 처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인제 편두통을 앓고 있는데 앓고 있는데. 편두통이 24시간 1년 내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한 번 생겨서 뭐 한 4시간, 5시간, 6시간 굉장히 아프다가 인제 그 후유증이 한 며칠 가고 뭐 이러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한 번 오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고거를 오지 않게끔 이렇게 네. 계속 치료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인제 보톡스 있죠. 네. 보톡스가 FDA 어프로브를 받았어요. 이렇게 편두통에 아주 잘 들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인제 보톡스가 근육을 뭐 이완을 시켜서 편두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보톡스로 인해서 그 분비되는 이렇게 통증을 유발되는 그 분비 물질을 얘가 보톡스가 잡아줘요. 그게 아. 분비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보톡스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그걸 주사를 맞는 건가요? 그쵸. 오. 근데 인제 좋은 이렇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뻐지는 거죠. 이렇게 주름이 쫙쫙 펴져 갖고 되게 좋은데요? 일석이조? 그러니까 인제 편두통이 여자들한테 많이 오고 그래서 어떤 치료를 다 해도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톡스 치료가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톡스로 맞으러 오는 환자들이 많고 아. 대부분의 인슈런스에서 이게 이렇게 커버가 돼요. 아 그래요? 편두통을 심하게 앓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 안 되면 보톡스 치료를 이렇게 인슈런스에서 돈을 줘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제 오는데 다들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편두통도 없어지고 또 주름도 이뻐지고. 그러니까 근데 인제 이렇게 뭐 이마 맞고 한 36군데를 맞아야 목 뒤에도 맞고 이게 많이 어깨 있는 데도 맞네요. 맞고 네. 거기다가 인제 옆에서 눈가도 살짝 놔 주고 그러면 아주 만족하죠. 안 아프고 이뻐지니까.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인제 편두통 치료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목숨을 다룰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 다음에 불구가 될 수도 있는 두통이 한 10% 정도가 돼요, 두통에. 아 그러니까 아까 예. 2차성 두통에 그쵸. 대해서 예.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두통은 90%는 1차성 두통이에요. 음. 근데 인제 그중에서 한 10%가 2차성 두통이에요. 아 저희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통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이거는 빨리 안 잡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2차성 두통의 원인은 뭔가요? 인제 혈관 질환이죠, 주로. 혈관. 혈관이 터지고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그 일부의 뇌가 인제 괴사가 되면서 막 부어. 네네. 붓거나 아니면 균이 들어가 갖고 내 안에 균이 들어가 갖고 저기 그 균 둥아리가 돼서 고름이 생기거나 아. 아니면 인제 미국에서는 못 봤는데 네. 한국에서 종종 봤던 그 뱀 같은 거를 생고로 드셔 갖고 이렇게 뱀에서만 살고 사람에서 안 사는 네. 그런 기생충들이 막 이렇게 몸에 들어오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올라가서 뇌로 가 갖고 저런. 예. 그렇게 기생충이 인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 아 그렇군요. 뭐 또 뱀이 좋다 그래서 뱀 소주도 마시고 다음에 또 뱀을 그냥 먹기도 하고 네. 또 인제 뭐 곰의 웅담을 그냥 마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엽기적인 거를 많이 드시잖아요. 예. 네. 예. 그래 갖고 그러니까 주로 요리가 되지 않은 생거 그쵸.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기생충도 함께 먹게 그쵸.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기생충이 안 죽고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편안하게 살던 곳이 아니니까 막 살 곳을 찾다 보면 운이 없으면 이렇게 이게 뇌로 올라가. 예. 뇌까지. 그리고 인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코털 하나 뽑았는데 그 뽑은 자리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잖아요. 네. 그쪽으로 마침 있던 균이 따라 타고 들어가서 네. 뇌에 이렇게 감염이 생긴다든지. 진짜요. 예. 코털도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되겠네요. 예. 근데 인제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가 하나 이렇게 네. 딱 뽑았거나 인제 뭐 코를 이렇게 만졌는데 하필이면 균이 있어서 들어가고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염이 돼 있거나 감염에 의해서. 예. 네. 그러면 인제 갑자기 혈압이 너무 올라가 갖고 인제 이렇게 터지기 일보 직전에 아픈 두통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제 뇌종양. 근데 뇌종양은 천천히 자라니까 갑자기 아프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인제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그런 뇌종양. 근데 인제 뇌종양은 어느 뇌에 땡기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는데 네.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성격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네. 안 하던 짓을 하시고 신경질을 많이 내고 난폭해진다거나. 예. 아니면 인제 이렇게 운동 기관 쪽에 뇌가 있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못 움직이시고. 움직이는 게 좀 어둔하다든지 뭐. 근데 인제 뇌종양은 천천히 자라 갖고 증상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인제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뇌가 붓고 그러면 좀 더 심하게 나타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머리가 아프시다는 분들 중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은 인제 MRI 찍어 보면 암이 한창 진행된 분들도 계시고. 이미 그러니까 자가 증상이 느껴진 그쵸. 상태는 많이 진행된 안 상태. 나타나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원장님 혹시 2차성 두통을 앓고 계신 어떤 환자분을 직접 진료하셨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 여러 번 있죠. 그래서 네. 인제 이거는 빨리 손을 써 줘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분은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데 미국에 오셔 갖고 인제 딜리버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인제 학교도 다니시고. 바쁘게 예. 다니셨군요. 근데 인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아팠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아팠으니까 보험도 없으시고 그런데 응급실을 찾아가셨어요. 네. 이렇게 머리가 그러니까 50대 이상에서 갑자기 없던 이렇게 두통이 막 생기면 꼭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50대 이상일 예. 때. 근데 이제 그분은 응급실을 갔는데 CT를 찍으셨대요. 네. 근데 별 문제가 없다고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계속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도 뭐 운전도 하시면서 삶을 사신 거예요. 얼마나 막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약도 막 먹으면서. 음. 그런데 CT를 한번 찍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은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그때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인제 모든 검사는 사진은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제 처음 터지기 시작해 갖고 피가 나올 때는 CT에서 초기에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작은 출혈일 때는. 그쵸. 뭐 한두 방울 정도 터지기 시작할 때는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인제 계속 머리가 아플 때는 다시 한번 찍어 봐야 되는데 한 번 찍었다고 다시 안 찍거나 아니면 인제 의사들이 CT를 찍었는데도 괜찮은데 뭔가가 좀 이상할 때는 있어요. 그러면 내 혈관을 이렇게 검사를 해볼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찍어보다든지 아니면 MRI를 찍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저한테 오셨는데 CT를 찍었으니까 그냥 통증 치료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찍었으니까 나 돈도 없고 그냥 네. 통증만 치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강한 통증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더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찍는다는 분은 억지로 이렇게 하셔갖고 찍었는데 피가 상당히 많이 고여 있었어요. 뇌 안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분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한 방울씩 천천히. 그래서 내가 이제 적응을 했는데 더 이상은 적응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찍자마자 인제 방사선성관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고 네. 제가 인제 911을 불러서 바로 가게 하셨는데 이분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 나올까 봐. 그래서 911을 안 타고 안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911을 했고 병원에서 스탠바이를 했었고 그냥 다 전화가 돼 갖고 그분은 다 수술을 하시고 입원을 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고 결국은 보는 부담은 25불 냈습니다. 진짜요? 예. 잘 됐네요. 예. 잘 됐네요. 예.
이제 그런 분도 있고요. 네. 또 한 분은 이렇게 인제 뇌암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인제 이렇게 안 같아 보여 갖고 MRI를 찍으라고 네. 그랬는데 인제 MRI를 찍으러 가시다가 한방원에 한번 들려보자. 이렇게 누구든지 안 갔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제 그 한방 선생님이 아니다. 치료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침도 맞고 한약도 맞고 3개월을 하셨어요. 근데 인제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치료를 하셨는데 따님이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오셔서 그때 MRI를 안 찍었는데 다시 찍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인제 찍게 해 드렸는데 뇌암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커서 많이 부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인제 이분이 성격도 쪼끔 바뀌시고. 예? 그 부분을 좀 눌렀군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인제 또 하나는 지주막 출혈. 지주막 출혈은 이렇게 내 안에 갑자기 뇌가 혈관이 터지면 갑자기 마비가 되고 그건 중풍이죠. 네. 예, 마비가 되고 있지만 지주막 출혈은 그 위에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나타나는 거라 갖고 다른 거는 전혀 증상이 없고 초기는 그냥 머리만 아픈데. 그렇군요. 예, 머리만 아파요. 음. 이럴 때 머리 아픈 게 보통 아픈 게 아니라 네. 아주 심하게 아파요. 그럴 때는 또 병원 한번 찾아야 된다. 그쵸. 네, 원장님 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머리가 지속적으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당부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일단은 예, 그래서 CT나 MRI를 찍어 보셔갖고 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응급은 본인이 보험이 있든지 영주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응급은 응급이니까 제가 아는 한 미국에서 응급 환자를 죽인 적은 없어요. 병원에 가시면 네. 다 치료를 받고 또 이제 그 치료비가 다 잘 해결이 돼요, 대부분은. 네, 그래서 내가 영주권이 없는데 내가 보험이 없는데라고 너무 그것 때문에 참으시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일단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두통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를 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이셨습니다. 저는